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피터 펜디의 엿보기라는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일어나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직장을 가고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파김치처럼 처진 몸으로 저녁에 들어가 잠을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전에 친했던 동창이나 지인의 스마트폰 SNS에 올려진 멋진 사진들 속에서 읽혀지는 그들의 여유 있는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내 인생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인간은 맹자의 성선설보다 순자의 성악설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남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남이 불행해야만 그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 아마도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매체에 실린 기사 중 자신의 셀카 사진과 타인의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내가 타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이 곧 낮은 행복지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속 셀카 사진이나 SNS를 가끔 보면서 행복했던 한때를 추억해보곤 합니다. 내가 불행하거나 우울할 때는 기록으로 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안 좋았던 사진들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난 항상 타인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행복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안 좋은 상황들도 함께 보이는 반면에 타인의 인생은 외부로 보여지는 것 외에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보다 내가 더 열등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 지인들의 근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타인을 직접 만나야 그 사람의 안부를 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내 일상을 자랑질하는 사회문화가 발전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오픈된 개인의 SNS만으로도 대강 타인들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SNS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과 타인이 비교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타인들의 정보 뒤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힘겨움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남의 불행으로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이니 이 부분은 잠깐만 생각하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여행을 가던 또 맛있는 걸 사 먹던 누구를 만나던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니 상관하지 말고 묵묵히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 같은 데서 자신의 활동을 하지 않고 남들이 올린 글만 감상하는 것을 눈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행동을 러킹이라고도 합니다. 타인의 SNS에 의견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엿보기가 되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그림 속 소녀가 바로 엿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 구멍을 통해 다른 세상을 바라보듯 옆방의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소녀의 몸에서 진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 속 소녀는 약간 몸을 뒤로 뺀 채 하체에 온 힘을 주고 있으며 벽면 구멍 속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몸이 앞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분명 자신에게 흥미를 주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들이
벽면 너머 다른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또는 어딘가를 몰래 훔쳐본다는 것은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긴장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엿보기가 지나치게 과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충동적인 호기심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피터 팬디는 유아 시절 교환돼서 떨어져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미술학교에 입학했고 훗날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장애를 딛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서민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과 감정과 생각들을 자신의 그림 속 주제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주로 서민들의 일상을 판화로 작업해서 귀족 등의 상류층에 서민들의 삶을 알리는 데 노력한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엿보기는 평범한 일상 중 누구나 한 번쯤 하고 싶은 다른 이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에 많은 관람객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엿보기는 희망이 있는 나의 미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엿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신데렐라 버전으로 쓴 이별이라는 시를 읽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별. 신데렐라의 정원에 마차로 변했던 늙은 호박만 뒹굴고 있다. 그곳에서 그녀는 떠났다. 유리 구두가 발에 꼭 들어맞던 날 우리는 이별을 예상했었다. 왕자님에게 간택되어 가게 될 것을. 그렇게 내 사랑도 떠났다. 그녀를 가슴에 들이며 함께 가꾸던 정원에서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나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다.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떠나던 날 그녀도 또 다른 왕자에게로 떠났다. 보상받지 못한 늙은 호박처럼 난 정원에 남겨졌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